물이 형형색색 고운 색깔로 물든 산자락. 새도 한가로이 날아다니는 곳. 오늘 명의보감과 함께할 이곳은 늦가을로 접어든 경기도 화성시 송나마을입니다. 야, 진짜 완전 가을이다, 가을. 야, 너무 좋다. 힐링되는 느낌 너무 좋아. 야, 벼들은 벌써 다 익었네, 익었어. 고기를 다 숙이고. 야, 근데 너무 이쁘다. 야, 벼들 봐라, 진짜. 야, 고기를 너무 숙였다. 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시간이 없네, 이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진짜. 선생님! 선생님! 진짜 어디 계시는 거야? 선생님! 참 말 맞네.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혼자 하든지 말든지 뭐가 그리 못마땅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누구세요? 누구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이성규입니다. 오늘 명의 선생님이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거참 말 맞네. 그렇게 잘났으면 때로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로, 때로는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변신하는 오늘의 명의. 비뇨기과 이성규 전문입니다. 야, 굉장히 흥이 많으신 오늘 명의 선생님이 오셨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죠. 아닙니다. 네. 선생님 근데 굉장히 멋있으세요. 예. 오늘은 네. 어떤 주제로 우리 마을 어르신께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선생님?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잖아요. 비뇨기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뇨기과가 하는 일이 네. 이제 소변 관련된 거, 그쵸, 그러니까 그쵸. 배뇨에 관련된 그런 거거든요. 배뇨.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네. 이 배뇨하면은 뭔가 좀 창피하고 그쵸. 좀 숨기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또 창피하다고 숨기고 해서 방치하다 보면은 네. 또 이제 치료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해서 네네. 제가 오늘 이 배뇨에 관한 거를 좀 더 알기 쉽게 네.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 네. 마을 이곳저곳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르신들을 뵙고 있잖아요. 네네. 진짜 밤에 이 배뇨,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약간 이게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야간 빈뇨라고 야간 그러죠. 빈뇨. 예, 네. 그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끄러운 마음에 숨기기에 바쁜 질병. 바로 배뇨장애인데요. 이 배뇨장애가 수많은 질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농민들의 건강한 비뇨기를 위해 이성규 전문의와 함께 배뇨 질환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왠지 오늘 강의는 굉장히 흥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신난 상태에서 홍보하러 가시죠. 얼른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그럴까요? 예, 예. 노래 한번 가시죠. 시작. 거참 말 맞네. 가시죠. 제가 보기엔 선생님의 말 더 많으신데. 송나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황금빛 들판을 따라가 보는데요. 야, 저기 지금 뭐 추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래가 네. 트랙터로 벼 베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신기하다. 푸른 봄에 시작한 벼농사는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어 막바지 추수의 한창입니다. 예, 저희 MBS 명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이쪽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겠다, 그죠?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베스트 드라이버. 야. 많이 보신 분이네, 텔레비에서. 그래요? 알아요? 네, 예. 텔레비에서 많이. 저는 TV에서 많이 못 봤어요? 저 TV에 많이 나왔는데, 저도. 안면이 별로. 아멘이 별로 없어요? 안면이 별로.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님은 어머님하고 딱 보니까 되게 정정하세요. 실례지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이요.
66이요? 한참 일할 나이네요. 근데 저쪽에 이장님 아니세요? 이장님, 예. 이장도 나이가 이쪽으로,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가운데 딱 쓰세요, 우리 이장님. 마을의 대장, 이장님. 이장님이요. 그렇죠. 이장님이 왜 이장님인지 아세요? 네? 일 많이 하라고 이장님 시키는 거라고. 혹시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뇨기과 혹시 다녀보신 적은 있으세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진 않았지만 네. 그 주위에 친구들이 시내에서 사는 친구들이 전립선 때문에 아. 많이들 다니는데 우리는 다행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전립선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죠. 그렇죠. 거의 뭐 분들이 없는 거 보면 다들 건강하신 거 같아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비뇨기과 쪽은 사람들이 좀 숨기고 싶어가지고.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잘 안 알려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끙끙 앓고 있거든요. 저 소변 마른 걸 뭘 숨겨? 아니 근데 당신이 아프면 어떻게 병원 그러니까 가야지. 참다 못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 병을 더 키워서 오시는 그렇죠. 거죠. 예. 암까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씀도 예. 잘하시고. 이 마을에 꼭 필요하신 분인데 진짜. 저희는 좀 더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빨리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방해 얼른 가보시죠. 얼른 홍보하러 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성남마을 주민을 찾아가는데요. 저기 어르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MBS 명의모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되게 정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 눈썹도 진하시고 머리도 약간 진하시고. 앉아요. 다리 아파서 생긴 놈. 난 그리고 또 요새 이걸도 걸렸어, 그 투절지라고 그러지? 예. 우리는. 비뇨기과는 안 다니세요? 거기는 안 갔어요. 왜요? 아니, 그건 당장 급한 건 이거 더 급한 걸 어떻게 해. 그 아픈 걸, 그걸 아니고 나오니까. 그렇죠. 당장 이게 더 아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파야 병원에 가지. 맞아요. 약하다고 가갔습니다. 이게 약간 서울이면 뭐. 그러니까 일단 당장 괴로운 것부터 하시고 네. 파킨슨병 걸리고 나서 소변 보는데 좀 변화가 또 있죠. 아니, 그런데 그 소변은 뭐 자주 가는 걸 뭐, 사람들 뭐, 그거 하기 전에도 가긴 가. 한국 사람들 뭐 한간만 지나면 한간만 지나면 소변 양이 선생님 싫어. 네. 그래. 네. 소변 양이 주는 게 아니고 네. 일단은 그 연세가 있으시면은 네. 이게 이제 전립선이라는 것이 네. 있거든요. 근데 전립선이 커지면서 이제 요도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도 소변이 바로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죠. 이런 거 양도 주고 자주 가는 거. 소변 줄기도 쫙 가늘고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요. 그렇죠. 네네. 네. 네, 맞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했었는데 파킨슨병이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뇨 증상을 또 유발시켜요. 이게 소변이 농축되고 농축된 소변이 또 이제 고인물이 섞기 쉽다고 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로 결석이라든지 다른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게. 그러면 차라리 물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게 이제 소변을 보기가 힘드신 분들이 네. 의도적으로 물을 먹으면 화장실 갈까봐 물을 안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밝혀가지고 소변을 원활하게 지금보다는 좀 수월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죠. 그 점심 식사하시고 네. 마을 해관에 1시까지 오세요. 제가 이제 소변 보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조금 더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약 같은 거 뭐 그런 거 주시는 거요? 저기 약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 그렇죠. 정확한 진단을. 그 예방법 같은 거 선생님이 또 강의해 주실 거니까 시간 되시면 꼭 와주시고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가시죠 선생님. 네. 야, 저기 어머님도 좀 깨 털고 계시는데 한번 가볼까요? 오우, 깨를 털고 계시네? 날씨가 뜨거워져서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이라 와. 그래도 까치고 생활했다. 아이고, 선생님 한번 해보시려고? 이거요? 아이고 제가요 잘하죠 이런 거요. 이게요 이게 키포인트가 요걸 싹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할 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때리는 게 이게 키포인트. 왜 맞아요? 선생님, 그래도 예전에 농촌에 살았으면 잘하시는데요?
야, 이거요. 아유. 선생님 요즘에 병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병원 그냥 슬슬 갈 때 그냥 이 자식놈이 이거 말하는데 속삭이거나 그러거나 그냥 팍 봐 그냥. 속색인다고 그렇게 못 때려. 아 그래요? 영감이 속색이면 그렇게 때려. 아 영감. 자식이 속색여서 저렇게 못 때려. 만약에 영감이 속삭이다 그러면 어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영감이 속삭였다. 아이고. 어머니 소변 보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런 거 몰라요. 뭐 소변을 뭐 자주 마렵다든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못 참아.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잘 참았는데 지금은 못 참아. 참으면은 화장실 가다가 나도 몰래 싹. 절이죠. 예.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깔아놓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치, 옷 갈아입고 그럼 나이가 이제 병원은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식 키우랴 바쁜 농사일 하랴 우리 어머니들은 몸이 아파도 참는 게 일상이 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머니처럼 가끔씩 이렇게 조절이 안 되시는 걸 네. 요실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내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것 이외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네. 나도 몰래 소변이 나오는 걸 다 요실금이라 그래요. 뭐 요실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화장실을 못 참아서 가다가 흘리는 경우를 이제 급박 요실금이라 그래요. 왜 못 참느냐? 화장실 가다가 마려울 때 소변이 방광이라는 놈이요. 지가 예민해져. 예민해져 가지고 소변이 조금만 찼는데도 많이 찬 것처럼. 그러려니 하는데. 물론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런 게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민해져 가지고 얘가 많이 찬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방광 배뇨근을 수축하게끔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따가 꼭 봬요. 네. 예, 이따가 마을에 감고 오세요. 아니 마을에 가나 있어요 지금.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배뇨 장애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해 두 사람의 발길이 더 바빠집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MBS 명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명의보감. 여기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럼 잘 되시겠네. 그렇죠. 어머니 뭐 소변 보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화장실 가도 뭐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원하게 짝짝 잘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자주 나와. 자주 마렵죠. 밤에 몇 번이나 할아버지는 가만 데는 뻔질이야 그냥 뻔질이가. 그래서 뻔질이가 뭐예요? 전립선약 먹어. 아, 전립선약. 화장실을 뭐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전립선약 땄어요. 언제부터? 할아버님 어디 계세요? 우리 집에. 아, 댁에 계세요? 가봐도 돼요. 댁이 어디세요 혹시? 여기 새 집. 어머니, 가세요. 예, 가시죠. 자, 어머니 들리세요. 띠리리리리리리.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방문에 할아버님이 많이 당황하신 것 같죠? 약봉지 갖고 계세요? 네. 그거 한번 선생님 보여주시면 선생님 그래도 어느 정도. 의자. 아, 진짜. 약도 많으시네요. 세 가지 하게 세 가지요. 아버님 약 많이 드시네. 약으로 사는 거지 뭐 인생도. 전립선약은 또. 어르신은 소변 보기도 불편하고 밤에도 여러 번 일어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 약을 드시는데 근데 먹어도 낫질 않아. 안 먹을 때보다는 나시죠. 조금 난가. 네. 조금 난가. 네, 왜냐면은 네. 그래서 어디 저기 하고 그러면 물 종류 못 먹는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뻔질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약은 밤에 소변을 좀 적게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소변을 워낙 많이 보시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주는 약이에요. 대개 이제 전립선만 커지는 게 아니라 방광 자체도 좀 예민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전보다 달리 조금만 차도 지가 많이 찬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 차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 그러는데 대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과민성 방광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낮에는 물을 좀 많이 드시고요. 저녁 드시고 난 다음에 주무시기 전까지는 수분을 조금 제한하면은 밤에도 조금 좀 덜 깨질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고 네. 물을 안 드시면 안 돼요. 네? 충분히 드셔야 돼요. 요강을 옆에다 놔두고 아이, 주무시면 요강 안 되는데. 요즘 요강 안 쓰나요? 요강 안 갖다 놔요? 요강에 옛날 건 있는데 네. 나는 건 있는데 네. 안 썼지. 요강을 내. 화장실 방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그쵸. 아, 그렇죠. 방에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네요. 제가. 그래서
손혜미 씨와 전문의. 오전 내내 강연 홍보를 위해 송라마을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농민들의 건강한 비뇨기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강연. 예, 이따가 마을에 감고 오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로 마을회관까지 직접 찾아해 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 오늘의 명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뇨기과 전문의 우리 이선규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박수! 네. 명의 선생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의사 가운만 하나 걸쳤을 텐데 전혀 다른 사람이네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이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선생님? 예, 비뇨기과가 하는 일이 뭘까요? 비뇨기과 다녀보신 분 계시죠? 지금 두 분 계시네요. 예. 네, 비뇨기과라고 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비뇨기, 생식기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다루는 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전공 분야인 남성과 여성의 배뇨장애, 배뇨 활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끄러움에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괴로운 질병. 노화로 인해 찾아오는 다양한 배뇨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 배뇨장애. 우리 몸에서 배뇨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기가 어떤 걸까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 아니, 소변이 고였다가 밖으로 배출되는. 몰라요? 그렇죠. 방광이잖아요.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배뇨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개 이제 식생활을 통해서 섭취한 수분이 콩팥이라 그러죠. 콩팥. 신장이라 그러잖아요. 신장에서 걸러져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데 갖다 쓰고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방광에 고여 있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이제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150cc 정도가 차면은 약간 처음으로 이제 요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소변 마려운 느낌이 살짝 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의가 뭐 조금 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건 아니고 보통 한 300cc 정도? 보통 한 300에서 500cc 정도의 소변을 4시간 내지 6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4번 내지 6번 보면은 정상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밤에는 주무시다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혹시 전날 저녁 때 물을 좀 많이 좀 먹었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정상이란 얘기죠. 방광이 확장되면서 소변을 저장하는데요. 300cc 이상부터 방광이 수축되어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4회에서 6회 정도가 적정한 소변 횟수라고 하네요. 하루에 화장실 몇 번이나 가세요? 저같이 젊은 사람은 저는 하루에 화장실을 한 4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4번 정도요? 네네네. 어르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 가세요? 네. 3번, 4번. 3번, 4번이요? 아버님 7번이요? 어휴, 7번. 하루 24시간이 되고. 그렇죠. 이제 대개의 경우에 화장실 몇 번이나 가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걸 뭐 꼭 쉬어봐야 하나? 뭐 난 쉬어보지 않았어. 대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배뇨장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에 몇 번 가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배뇨장애란 소변을 보는 과정 또는 이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상 상태를 말합니다. 물이 적게 담겨 있거나, 그러니까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 있는데도 자주 마렵거나, 아니면 방광 배뇨군의 쥐어짜는 힘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요도가 어딘가에
막혀 있거나 그러면은 소변을 원활하게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우리가 물총놀이 하잖아요. 네. 물총놀이를 할 때 이 밑에 이렇게 달리는 게 우리가 쥐어짜는 이것이 이제 물을 담는 통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요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기예요. 방광에 많은 양의 물이 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힘으로 짜야 되죠. 방광의 수축력이 쥐어짜는 힘이 좋아야 되고 잘 나오려면은 이 물이 나오는 길이 막힌 데가 없어야 되겠죠. 이 배뇨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소변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소변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소변이 어느 정도 일반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마려우면은 마렵구나 해서 조금 더 참았다 가요. 마려울 때마다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마려울 때까지 참을 수가 있는데 조금만 마려워도 가다 보니까 자주 마렵고 가다가 못 참고 흘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 저장 장애고요. 요 배출의 장애는 뭐냐 하면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나와. 힘을 줘야지 나와요. 그러다가 힘을 줬다가 힘을 좀 빼면은 뚝 끊겼다가 다시 힘 주면 나온다든지 아니면 끝에 가서 뚝뚝뚝뚝 떨어진다든지 소변 줄기가 약하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뇨장애 증상으로는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보는 것과 수면 중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것,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요로결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혹시 요로결석 알아보신 분 계세요? 아, 이건 아버님 남자들한테만 있는 거죠? 뭐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아, 다 있습니까? 요로결석. 내 몸속의 돌,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요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로. 소변이 만들어져서 밖으로 배출되는 그 길을 요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로라고 하는 것은 옆구리에 있는, 양쪽 옆구리에 있는 콩팥. 그다음에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까지 내려오는 운반 통로인 요관. 그 다음에 소변이 모이는 오줌보인 방광. 그 다음에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요도.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요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콩팥, 요관, 방광, 요도에 생기는 결석을 요로결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들어보면 이렇게 잘 모르지. 그죠? 예. 우리 별사탕 있죠, 별사탕. 별사탕 보면 끝이 막 뾰족뾰족 날카롭잖아요. 그렇게 생겨요. 결석은 몸의 다양한 장소에서 생기는데요. 그 모양이 별사탕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에서 생겼을 때는 크지 않으면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내요. 그러다가 이게 우연한 기회에 이게 또르르 하고 요관으로 굴러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관으로 굴러 떨어지면은 조그만 돌은 이게 소변 나오는데 소변이 밑으로 흘러가는데 지장을 안 주면 통증이 없어요. 어느 정도 돌이 크기가 요관에 탁 걸릴 정도의 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히죠. 우리가 본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본물이 어느 정도 막혀. 그럼 윗본물이 넘치잖아요. 늘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변이 내려오는 길인 요관이 늘어나고 또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밖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니까 콩팥이 붓게 되죠. 그럴 때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요로결석을 알아본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그 아이를 낳으신 어머님들한테 요로결석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로결석이 더 아프세요? 아니면 아기 놓을 때가 더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유, 아기 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요로결석이 훨씬 더 아파 이래. 제가 겪어봤는데 요로결석이 얼마나 아프냐면요. 이게 왼쪽에 있다. 그러면 참 오른쪽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 왼쪽 옆구리가 터져나가는 것처럼 아파요. 요로결석의 원인으로는 유전, 성별, 연령 등의 내적 요인과 기후, 수분 부족, 약물 장기 복용 등의 외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요로결석의 증상으로는 옆구리와 허리 쪽의 극심한 통증, 혈뇨, 소변 배출 장애, 빈뇨, 잔뇨감 등이 있습니다. 요로결석,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이렇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요관에 탁 걸려 있잖아요.
빨리 치료를 안 해주면 콩팥이 점점 붓고 콩팥의 기능도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하면은 통증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옆구리를 이렇게 칼로 째서 요관에서 돌을 뽑아내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렇게 배를 가르는 수술까지는 잘 안 해. 왜냐하면 치료법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이제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그 돌만 선택적으로 두드려 깬단 말이죠. 최근 요로결석 치료법으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충격파로 결석을 작은 가루로 만든 뒤 소변으로 자연 배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안 먹어. 안 드세요? 안 먹어. 근데 아까도 식사하시고 나서 보니까 커피를 다 드시더라고요, 아버님들. 그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탈 때 뭐 프림 2숟가락, 뭐 설탕 3숟가락 이렇게 타잖아요. 설탕을 어느 정도 타면은 설탕이 다 녹잖아요. 근데 많이 타면은 녹다가 밑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흔들어야죠. 그렇죠. 물 더 넣어줘야 되고 저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요로결석을 예방하려면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달리기, 조깅. 요로결석의 예방법으로는 달리기, 조깅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하루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남자분들,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전립선과 연관된 배뇨 장애가 많고요.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아니면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된 배뇨 장애가 참 많습니다. 남성들에게 자주 생기는 배뇨 장애로는 전립선 질환 등의 요배출 장애가 있고요. 여성들에게 생기는 배뇨 장애로는 방광염과 요실금 등의 요저장 장애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요실금. 여성의 대표적인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요실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실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이제 내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팬티를 내리고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것은 정상적인 배뇨 활동이고 이 외의 상황 하에서 나도 모르게 소변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든 간에 다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타입이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자궁 바로 앞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방광이면 이게 자궁이란 말이죠. 그러면 임신을 하면은 태아가 점점 자라면서 자궁이 커지죠.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게 돼요. 그럼 밑으로 처진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출산 후에 근육 손상이 없고 원위치를 하면은 괜찮은데 분만 후에도 방광이 처진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도가 그 압력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요실금 발병 비율은 9대1 정도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특히 전체 환자 중 약 70%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증상이 어떤가 하면은 기침할 때 배에 압력이 생기잖아요. 나도 몰래 나와. 재채기 하거나 크게 웃거나 아니면 이제 띵뛰기 하거나 심지어는 걸어 다니기만 해도 이렇게 울리면은 소변이 쭉쭉 나오기도 해요. 기침할 때, 크게 웃을 때, 줄넘기 등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저절로 흐르는 증상이 있다면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혹시 치료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네, 요실금도 이제 이게 급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좀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진정시키는 약을 쓰지만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운동요법을 하고 계단 내려갈 때라든지 그럴 때도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나올 정도로 심하면은 수술을 해요. 건강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실금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맵고 짠 거, 식생활을 또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방광을 자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이 소변 보는 습관도 중요해요. 우리가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바로바로 가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려울 때까지,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마려울 때까지 조금 한 인터벌 조금 길게 잡고 그 다음에 마려울 때 가서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고요. 화면의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요실금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번 체크해보세요.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배뇨 시간을 체크하고 배뇨 간격과 횟수를 조절해주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요실금 예방에 좋습니다. 남성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배뇨장애. 나이가 들면서 비뇨기가 약해지는데요. 남성 배뇨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성 배뇨장애의 대표주자 전립선 질환. 남성의 대표적인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전립선 질환이에요. 전립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광 바로 밑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만한 조직을 전립선이라고 그래요. 요도의 내벽을 좀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정자, 우리가 젊었을 때 왜 애기 놓고 그러면 이제 정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자에 활동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조직이에요. 남자한테만 있는 이 전립선이 나이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도 병이 생겨요. 전립선에 흔히 생길 수 있는 것이 전립선염,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은 대개 50이 넘어가야 생겨요. 왜냐하면 그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라든지 아니면 남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어요. 전립선이 커져 요도를 압박해 소변 배출을 방해하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야간요, 하복부 긴장감, 잔뇨, 전립선 출혈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얼마나 커져 있느냐, 많이 크다고 다 치료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다고 해도 요도를 누르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그럼 치료 안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조금만 커져 있어도 요도를 많이 누르면서 커져 있을 경우에는 소변 보는데 지장을 주잖아요. 그럴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죠.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전립선의 크기, 그 다음에 전립선의 증상, 이런 거에 따라서 약물요법을 하느냐 아니면 수술을 하느냐, 그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저희 좀 소변 자주 마셔서 우리 양반이 자주 잡힙니다. 약 계속.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전 먹어야 돼? 약을 먹어서 치료가 잘 되고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약을 드시면 돼요. 근데 약을 먹으면 그게 치료가 돼? 앞으로 없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 뭐 일주일 한 달 약 먹는다고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립선 비대증 약도 수술을 하지 않는 한 혈압이나 당뇨처럼 매일 먹어줘야 돼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남성 호르몬 부족과 노화로 약물 치료로 증상 완화가 되지만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생을 살면서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배뇨가 얼마나 불편하냐, 편하냐 이 차이지.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전립선 암이거든요. 가장 위험한 전립선 질환, 전립선 암. 궁금한 게 있는데, 전립선 암이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립선 암에 걸렸을 때 방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그게? 사망까지 가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은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전립선 자체를 드러내면 그걸로 치료가 끝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다른 부위, 특히 이제 뼈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데 잘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폐암 무섭잖아요. 네, 그렇게 합병증이 생기면은 이제 무서운 병이죠. 대개 이제 이 전립선 암은 다른 암하고 달라서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아주 악성인 암은 아니에요. 전립선 암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릴 테니까 퀴즈 한번 내볼게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앓으면 암으로 발전한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전립선 암으로 진행될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맞아요. 암으로 발전하신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네. 전립선 비대증을 앓으면 암으로 발전한다. 오, 선생님 정답은 뭡니까?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한다고 암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엄연히 별개의 병이에요. 원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럼 전립선 암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전적 요인도 있고 남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근데 알려진 원인은 남성 호르몬, 그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생기니까 노화 뭐 그런 거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이런 건강 검진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때 소변 못 봐서 이렇게 오시면은 전립선 암인데 전립선 암도 초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러겠거니 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오셔서 전립선 암이면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오셨단 말이죠. 이게 요즘에는 건강 검진을 워낙 많이 하고 또 전립선 암은 피 검사 하나만 딱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해서 뭐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피 검사를 해도 돈 10,000원도 안 드는 검사예요. 그것만 해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기적인 검진이에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은 배뇨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생명에 지장까지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립선 암은 방치하면은 생명까지 이를 수도 있으니까 이 전립선 암 검사는 50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봐라. 네. 전립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특히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권장합니다.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전립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지키는 전립선 건강. 식생활을 개선하는 게 좋아요. 이제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걸 많이 드시고 특히 이제 토마토가 좋아요. 토마토는 그냥 날 걸로 먹는 것보다는 약간 익혀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고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맵고 짠 음식, 그다음에 카페인이 든 음료, 커피, 녹차 같은 거 이런 걸 섭취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온수자욕이라고 그러죠. 온수자욕. 이렇게 뜨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하반신을 이렇게 담그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많이 돼요. 전립선을 지키기 위해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은 물론 식습관을 개선해 토마토, 마늘 등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자극적인 음식과 카페인은 자제해주세요. 남녀 모두에게 큰 고민이 되는 배뇨장애. 말 못할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뇨장애 예방하는 생활 습관. 한번 배뇨장애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물 먹으면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울까 봐 이렇게 물을 잘 안 드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분 부족으로 인한 합병증까지도 오게 돼요. 집에 계실 때도 물을 넉넉하게 드셔야 돼요. 보통 1,500에서 2,000cc 정도는 드셔야 돼요. 이게 1,500cc인가요? 1.5리터. 네, 이게 1.5리터잖아요. 2리터. 하루에 그걸 하나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 밥 먹으면서 이 정도는 먹잖아요. 그죠? 삼시세끼에 밥 먹고 나서 물 한 컵 드시잖아요. 종이컵에 식후에 이렇게 먹는 것도 200cc 정도 돼요. 종이컵 한 컵이. 그게 200cc 정도 돼요. 물을 드시라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모양인데요.
술은 이만큼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막걸리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근데 막걸리도 포함되겠네요, 선생님. 이거에 먹는 거에? 그렇죠. 너무 포함이 되는데. 아니, 막걸리고 소주고랑 물이니까. 물이 주가 돼야죠. 배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섭취해 주세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케겔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 열심히 하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이게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골반 근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 치골 있죠. 치골하고 요 꼬리뼈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근육을 다 골반 근육이라 그래.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소변을 멈출 때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움찔하잖아요. 아니면 대변이 이렇게 나오는 대변을 이렇게 자를 때 항문에다가 힘을 주잖아요. 제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케겔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항문을 조여야 돼. 항문을 이렇게 조일 때 항문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요도도 움찔하고 이 여성의 질이라고 그러죠. 질도 약간 질도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 어디 그 야유회 같은 거 나가서 나무 젓가락을 엉덩이 사이에 끼고 이렇게 항문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나무 젓가락 부러뜨리는 거 있죠. 네. 그럴 때 이게 사용하는 근육이 골반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케겔 운동을. 그렇죠.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선생님? 약간 이렇게 하면은 항문 쪽이랑 약간 요도 쪽에 자극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뇨 장애 예방에 좋은 케겔 운동. 골반 근육에 힘을 주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주세요.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케겔 운동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선생님. 우리 이장님이 한번 케겔 운동 저와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이장희 작가 이것도 원래 어딜 가나 제일 막내가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장님이 이 동네의 귀염둥이셔요. 예? 이렇게 하면 항문에 힘 줘요. 이렇게 하면 풀고요. 자, 어머니 아버님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노래 선생님. 1, 2, 3, 4. 거참 말 맞네. 하.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혼자 하든지 말든지 뭐가 그리 못마땅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힘주고 할 때는 풀고. 선생님 근데 이거는 횟수는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까? 횟수. 이게요. 네. 틈나는 대로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하라고 해요. 왜냐면은 자궁, 방광 이거를 떠받들어주는 근육들이 다 강해지기 때문에 방광 건강, 자궁 건강, 직장 건강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이장님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좋다고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계속 이장님 계속 하시는데 사실 고생 이장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배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꾸준한 케겔 운동 꼭 기억해 주세요. 다들 이제 아버님 같으시고 어머님 같으시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유난히 좀 정이 많이 가요. 잠깐 사이지만. 그래서 건강 꼭 신경 쓰시고요. 여름에 물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요로결석. 남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요로결석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유산소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삶의 불청객 요실금.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요실금은 배뇨 습관 개선과 케겔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고통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음식과 카페인을 자제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툴툴이 아이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규입니다. 헤이 헤이 헤이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이 그리울 때 가슴을 열고 받아가세요. 이래도 한 세상. 전립선에 대해서 뭐 얘기는 그래도 가끔 들어봤지만은 자세히는 뭐 저기는 모르고 하여튼 강의 듣고 앞으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나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야, 참 말도 안 돼. 화장실 안에 있는데 뭐. 그렇죠. 방에 있는데 그렇죠. 예. 깨털라고 많이 시키네. 맞네. 음이 맞네. 어쩜 잘 터네.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혼자 털든지 말든지.